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그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의견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품질 보정 기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 어떤 영상이 보고 싶은지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로 물어본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1600명 정도가 이렇게 투표를 해 주셨는데 선택지가 이제 3개가 있었어요. 3개. 카메라 렌즈 등 장비 이야기가 1번이고 2번은 이제 사진 보정 등 후반 작업 이야기 이게 2번이고 3번은 사진 이론, 교양 등 사진의 내면적인 이야기가 이제 3번이고 4번은 이제 기타 뭐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진 보정 등 후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진 이론 그리고 이제 교양 등 이제 사진의 내면적인 이야기가 이제 33%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게 이제 카메라 렌즈 등 장비 이야기가 이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이제 제 채널 이제 그대로 망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퍼센트에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조회수가 나오죠. 보통 이렇게 카메라나 렌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봐주시는데 특히 이제 사진 보정이나 이제 후반 작업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조회수가 이제 좀 줄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 이론이나 이제 교양 등 사진의 내면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조회수가 완전히 폭망하죠.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사진가를 위한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오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종의 시각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 미술사가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진의 역사와도 연관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재미가 제가 그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재미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만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거는 끝까지 갑니다. 일단 끝까지 가요. 네, 여러분들 서양 미술사 보실 때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기타 의견은 이제 댓글에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좋아요가 17개 달린 댓글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구라뽕 선생님의 이제 일대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사진 작가가 되기까지. 네, 이런 거 진행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겠죠. 그 다음에 채널 멤버십이신 홍종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의 이제 깊은 내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채널 구독자이신 이제 인민두더지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제 현실적인 사진 작가의 인생 생활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찌질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조회수가 폭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와이프가 이제 태국 분인데 어떻게 만나시는 건지 이제 러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거의 뭐 폭망이죠. 제가 이제 구독자가 한 100만 되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밥 먹방이 있죠. 우리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 조카가 이제 초딩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그 초딩이 저한테 막 보면은 맨날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 게 먹방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방 어떤 거 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취미로 사진 찍는 남자분께서 일상 스냅이요. 길 가면서 찍으시는 거 이제 상업 사진 외에 어떤 일상을 담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엔 어떤 사진을 찍으시는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상업 사진은 거의 찍지를 않고 이제 주로 제 작품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거기에 관한 습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것들을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스트릿 포토라든지 뭐 요런 그 스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촬영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랄까 좀 보여드릴 건 없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성종님께서 이제 사진을 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5만 가지가 넘는,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이 이제 잘 찍은 사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면은 잘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떻게 잘 찍은 사진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바가 모두 다르겠지만 사진을 보는 ABC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사진이라는 게 시각 예술의 분야로 들어온 이상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누구가 자기의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나쁜 사진이다 이렇게 칼같이 끊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 서양미술사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대미술로 오면서 이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찍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대미술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사진이 이게 좋은 사진이다 이게 나쁜 사진이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다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진이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현대 미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지고 어떤 누구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진은 뭐 전혀 쓸데없는 사진이다 이런 사진은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건 역시 한 개인의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개인이 얼마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사진을 계속해서 촬영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데 내가 찍어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된다. 그거는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음 촬영한 사진이 자기가 봤을 때 아무리 이게 미숙하고 보기가 안 좋아도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꾸준하게 촬영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3FRM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프로로 활동하면서 겪는 상황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나 이제 스튜디오 운영 등등 그런 경험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거는 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서 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오다를 받아 가지고 촬영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오다를 받아 가지고 촬영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 사진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100% 클라이언트의 방향에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은대롱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은 이제 작가님의 눈으로 바라본 사진의 평가 컨텐츠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타인의 어떤 사진을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취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취향에 맞추어서 어떤 사진을 평가를 하라 이러면은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 길이 옳으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윤성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사진을 안 했다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사진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원래 사진을 하기 이전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러면은 어떤 극영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영화적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극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굉장히 혼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나름 그 단편 비디오 영화죠. 나름 단편 비디오 영화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연영과 수업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사람들 같이 듣는 이제 연영과 학생들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를 접었던 이유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 영화의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작품이 안 되죠. 감독은 영화의 전체적인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은 연출이라든지 그 어떤 그 디렉팅이라는 그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만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영화 안에서 연기자들도 있죠. 그리고 조명을 다루는 그 조명기사도 있고 촬영을 전담하는 촬영팀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정이라든지 뭐 스토리보드라든지 너무나 많은 음향도 있죠. 너무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길이 몇 개가 있었는데, 순수 회화를 가는 길도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회화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수작업이죠. 그런 어떤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느낌과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거리감이 있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에 근접해 있는 게 바로 사진이다. 이 사진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선택을 했고, 만약에 이제 제가 재능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음악인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음치라 가지고 노래를 못해서 근데 만약에 재능이 보통 사람 정도만 있었다 이러면은 노력으로 음악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체능에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재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이렇게 치가 있죠. 음치는 음악에서 음치가 있고, 미술에는 미술치가 있죠. 그리고 체육에서도 몸치라 그래가지고 공 못 받고 막 못 차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몸은 막 아주 스포츠맨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나중에 따로 이 이야기는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예체능에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말이죠. 그 다음에 윤지아님께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진 구도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기본적인 사진 구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앞으로 제가 사진 수업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굿모닝 콩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UV 필터, 그러니까 렌즈 보호형 필터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선생님은 촬영 시 UV 등 렌즈 보호 필터를 사용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웬만하면은 필터를 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큐 촬영이라든지 오지나 험한데 이런 데 가면은 먼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닦아내는 것도 힘들고, 또 닦다가 보면은 반드시 먼지가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렌즈 아래 기스가 많이 나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렌즈 보호용 그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달아놓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기획된 촬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게 화질 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필터를 빼려고 그러고, 특수한 어떤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될 때 필터를 끼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 V2님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사진 강좌 이외에 골 때렸던 경험담이나 무용담 등 흥미진진한 뒷이야기 추억 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사진 찍으러 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이제 관한 그 댓글까지 쭉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